네, 여태까지 이런 면접 팁은 없었다. 오늘도 완판 면접과 함께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리고 있죠. 네, 그렇게 믿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도움되죠? 네, 여러분께 어찌됐든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고민 해결의 시간, 아이 컨택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네, 아이 컨택이 뭐예요? 눈 맞추는 거죠. 아니 뭐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려고 하나. 시험 볼 때 면접관분들 눈 보면서 아니면 그 인중쯤에 여기 아니면 여기쯤에 이간에 맞추라던데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일단 대면 면접에서 그것도 어렵거니와 여러분은 지금 대면 면접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상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제대로 면접관을 보고 똑 부러진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지, 여기서 정말 기본이 되는 아이 컨택 잘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꿀팁을 마구마구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꿀팁! 어디를 도대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의외로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실은 이거는 현직 방송인인 저도, 그리고 지금 막 저희 회사에 입사한 신입 쇼호스들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어디를 봐야 되냐? 당연하게 카메라 렌즈를 봐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거 잘한다고 자신합니까? 아마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일단 한 번이라도 화상 면접을 봐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카메라 렌즈를 봐라가 뭐냐면, 우리가 화상 면접에서 누가 나한테 갑자기 대답을 요구하는, 이제 질문을 해. 아니면 화상 면접을 하려고 면접관들이 막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난 인사를 해야 돼. 그럴 때야 그들을 보면서 그냥 뭐 여기저기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답을 할 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답을 할 때 대면 면접에서는 나한테 질문한 사람을 보고 답하는 게 예의겠죠. 그리고 간간히 다른 사람들과도 눈을 맞추면서 내 편으로 포섭하는 게 전략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화상 면접에서는 그러다가는 산만한 애로 찍힙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나서 답을 할 때는 무조건 카메라 렌즈를 정확하게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한 수백 번, 수천 번, 많게는 수만 번도 하셔야 돼요. 현재 방송인인 저도 요즘에 줌으로 화상 회의 같은 걸 하다가 오마이갓, 나 이렇게 못해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내 딴에는 카메라 렌즈를 계속 보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 어느 순간 딴 데를 보고 막 산만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얼굴이 못생기게 나오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정신이 없어요. 같이 미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새롭게 재발견을 하고 있거든요. 나 이렇게 카메라 못 보는 애였어? 재발견을 하고 있는 10년차 방송인도 이 모양인데, 여러분은 그거를 정확하게 보려면 정말 주구장창 꾸준히 연습을 해서 답을 할 때 이렇게 보고 연습하는 거를 정말 무한 반복하세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 녹화를 해야 돼요? 물론 계속 녹화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녹화하기 전에 프랩 과정이라고 하죠. 미리 앞서서 준비하는 거는 거울에, 뭐 전신 거울이 됐든 화장대 거울이 됐든 큰 거울에 매직으로 굉장히 크게 X자든 점이든 찍으세요. 그러고 나서 혼자 주저리 그거 보고 연습을 주구장창 하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이 고정되는 어느 날 내 시선이 정말 한 곳만 보고 얘기하는 나의 달라진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은 카메라 아니면 뭐 노트북에 웹캠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저는 뭐 휴대폰을 추천하진 않지만 일단 한다 치고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이 넓적한 포스트잇 말하는 게 아니라 얇은 포스트잇 있죠? 우리 책 사이에 끼는 거. 그거를 딱 붙이고 하는 순간 그게 되게 야광이고 되게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눈에 시선이 확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걸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연습을 정말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다 보면 카메라 렌즈를 보고 답하는 거 어색하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꾸준히 연습을 꼭 하시길 바라요.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죠. 자, 그럼 두 번째 꿀팁. 그럼 언제부터 카메라 렌즈를 봐야 되는데요? 아까 그랬죠, 제가. 질문을 받을 때랑 인사를 할 때는 여기저기 쳐다봐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재차 강조하는 건, 그거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일단 A라는 면접관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그분을 보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일단 그분을 보고 시작을 해요. 그 완판 면접 유튜브에서 카메라 렌즈로 고개를 돌리라고 했는데 까먹고 계속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난 어떻게 나와요? 이 프레임 안에서 이쪽 보고 있고 저쪽 보고 있고 밑에 보고 있고 완전히 눈 딴 데 가고 있어요. 집중 못하는 여자, 남자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카메라 렌즈를 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인사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4명의 면접관이 있다. 1명도 무시하면 안 돼요. 4명을 돌아가면서 들어오는 대로 아니면 동시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죠. 다 그렇게 눈을 맞추면서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대면 면접에서야 들어가서 뭐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몇 번 누굽니다. 이렇게 한 번으로 하면 되지만 여기는 그냥 각각의 이렇게 얼굴들이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여러 번 하는 거 오히려 더 친근감을 업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받을 때 그때는 그 질문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게 예의예요. 질문하고 있는데 나는 카메라 렌즈를 보라고 배웠어 이러고 혼자 카메라 렌즈만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건 좀 건방져 보이고 얘가 좀 뭔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제발 생각을 하고 렌즈와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는 타이밍 잘 연구해서 똑똑하게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진짜 중요해요. 자, 3번째. 그럼 카메라와 나의 눈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겠지만 잘못된 답들도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이거 오리지널 제가 짜온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남들은 뭐라고 답했나 한번 검색을 해봤다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방송을 10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높이를 해야지 내가 잘 나오는지를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예 답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가자면 카메라 렌즈를 정확하게 그냥 맞춰서 쳐다보세요. 나와 같은 높이에서. 같은 높이가 안 되면 뭐 10도나 15도 정도 약간 내려다보는 건 괜찮아요. 단 위로 보진 마세요. 위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눈 희번뜩해가지고 이 뭐야? 아니면 밑으로 내려다보면 얼굴이 갸름해 보이지 않을까요? 하는 착각에 그런 블로거도 많더라고요. 밑을 내려다보래 45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카메라 렌즈를 밑으로 내려다보면 이거 두턱 되는 거죠. 물론 저는 턱이 과하진 않지만. 또 이거 댓글 달리겠구만. 저 공주병 저거. 이거 운 없으면은 이렇게 내렸다가 여기 두턱 됩니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두턱 잡히고 얼굴 이렇게 짜져 있고 찡그러져 있고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예쁘게 보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영상은 여러분 프레임 안에서 얼마나 이상하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 화면에 나만 떠 있어요. 얼굴만 크게. 근데 이러고 나와봐요. 그쵸? 그래서 카메라 높이는 정말 정확하게 내 눈과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리는 한 60에서 90cm 정도를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은 이따만하게 나오고 왜곡돼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찍어보면은 막 얼굴 이상하게 나오는 거 나 저렇게 안 생겼는데 너무 멀면 맞추기 힘들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를 쳐다봐? 멀다고 뭐 이상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멀면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 거야 내가 못 맞출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눈을 얘기하는 거 있죠. 뭐 100번이 됐든 200번이 됐든 찍어보고 나한테 맞는 거리, 높이 맞추세요. 요거 안 맞추고 했다가 정말 면접에 나중에 내가 그 영상을 받아서 피드백을 받을 일은 거의 없을지 모르나 계속 그렇게 나는 시험에 임하고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희번덕한 채로. 그렇죠. 이거 완전히 안 돼요. 꼭 연구해서 무한 찍어보고 잘 나오는 모습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 꿀팁. 아니 컨닝 페이퍼 그거 해도 돼요? 이거에 대한 질문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컨닝 페이퍼 노노노노노. 근데 다른 블로그 봤더니 다른 유튜브 봤더니 다 컨닝 페이퍼 하래요. 노노노. 여러분 제가 지금 눈을 강조하고 있는 거 있죠. 영상 프레임 안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더 과하게 보여요. 그 프레임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라서 조금만 눈 틀어져도 다 티나요. 더 티나요. 내가 컨닝 페이퍼를 붙이려면 렌즈에 붙이진 않겠죠. 카메라 위에, 아래, 옆에 붙일 텐데 그거 본답시고 이렇게 눈 왔다 갔다, 눈동자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산만해 보이지. 그리고 면접관들이 모를 것 같아요. 컨닝하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 선생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 다 안돼요.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거 좋아 보일 거 하나 없습니다. 근데 뭐 많은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은 뭐 키워드만 써놔라. 키워드만 컨닝해라. 여러분 면접에 굉장히 긴장된 자리인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니와 그거 보려다가 잃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제가 막 이러고 지금 방송하면 그거 지금 괜찮겠어요? 지금 대본도 없이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면접 절대 커닝 페이퍼 쓰지 마세요. 그거 하려다가 오히려 망칩니다. 자, 마지막 어떤 카메라를 봐야 그럼 아이 컨택이 쉬운가요? 제가 아까부터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 휴대폰은 추천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휴대폰은 일단 카메라 렌즈가 작아요. 작은데 멀리 한 1m 떨어졌어요. 뭐 70cm 떨어졌어요. 그럼 더 안 보여요. 내 딴에는 배운 대로 아이 컨택을 한다 하고 그걸 보는데 제가 그랬죠. 줌으로 저 화상회의 하다가 완전 딴 데 보고 있고 이래서 스스로 저를 재발견하고 있다고 큰일 났다. 10년차 방송인데도 이렇게 못 봐?
근데 하물며 그 작은 렌즈로 면접을 보는 건데 어떻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컴퓨터 세팅에 웹캠 큰 거, 렌즈 큰 거 달아놓고 시험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마음도 좀 안정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일단 그 렌즈를 찾으려고 막 노력 안 해도 어찌됐든, 그리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꿀팁, 포스트잇을 붙이고 시험을 봐요. 그러면 거기로 집중이 되겠죠, 그쵸? 근데 휴대폰에는 그거 붙이면 오히려 정신 사나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웹캠을 뭐 얼마 안 하더라고요. 뭐 싼 거는 몇천 원부터 해서 뭐 2만 원, 만 원대 뭐 다양한 거 있으니까 딱 맞는 걸로 이렇게 카메라 큰 걸로 설치해서 시험 마음 편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상의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리하여 요즘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화상 면접의 아이 컨택, 시선을 어디다 맞춰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되셨다고 믿으면서 저는 뭐 뻔뻔하게 민망하지만 항상 이쯤에선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제가 이거 하는 거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완판 면접 잘 돼야 저희도 채널 계속 유지해서 우리 취준이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저희 채널 키워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거라 믿으면서 저는 여기서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편에 꼭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편 만날 때까지 댓글도 많이 주시고 궁금한 거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화이팅!